투표 제도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다수결 투표 제도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겠군. 투표자의 반이 넘으면 B보다 A를 선호한다면 B가 정책 A가 사회적으로 선호된다고 간주되는 의미다. 이러한 다수결 투표의 경우에 따라서 투표 대상 안건들 사이에서 순환할 수가 있다. 2개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많은 거 하면 되니까. 근데 3개면 문제가 돼. 문제 안 될 것 같은데요. 3개 동시에 투표 올려놓고 제일 많은 거 하면 되잖아요. 나쁘지 않아. 근데 이렇게 둘이 먼저 하고 이긴 애랑 얘랑 하면 그거 이야기 때문에 자꾸 순환한대요. 세 사람의 투표자 가불명이 3개의 정책 대안 ABC에 투표하는 경우 ABC는 각각 댐 건설을 위한 정부의 지출 수준을 나타낸다고 생각해보자. 무슨 말이냐? A는 지출이 가장 적고 C는 지출이 가장 많다. B는 A와 C 사이의 지출을 나타내고 선호도를 나타낸다. 갑한테 A, B, C 해봐요 하니까 갑은 적게 들수록 좋아해. 을은 애매하죠. 병은 또 뭐 애매해요. 이렇게 아무튼 선호도가 달라. 자, 그럼 이제 살펴봅시다. 이 A와 B를 대상으로 투표를 하면 자, 갑한테 물어봤어. A와 B 선택해. 그러면 뭐 선택해? A. 을한테는 A. 병은 B. 그러면 뭘로 결정이 될까? A로 결정이 될 거예요. A, B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면. 자, 그런데 A가 2대1로 채택이 될 거야. 이렇게 채택된 정책 A와 C를 선택해. 자, 갑한테 물어봐. A랑 C랑 뭐야? 을한테 물어봐. A랑 C랑 뭐야? 병한테 물어봐. A랑 C랑 뭐야? C가 선택이 됐대. 투표의 순서를 이와 같이 설정을 하면 C가 최종적으로 선택한다. 그러나 B와 C를 대상으로 직접 투표를 실시를 하면 정책 B가 2대1로 채택이 된다. A와 C하고 비교하면 C가 선택이 돼. 근데 B하고 C하고 선택하라고 하면 B하고 C 선택하라고 하면 B하고 C 선택하라고 하면 B가 선택이 돼. 그쵸? 이게 난리 났네. 2개씩 짝 지을 때마다 결과가 다 달라. 그러면 누가 제일 좋냐 이거지. 이 경우 A, B, C 중 어느 두 정책을 투표를 실시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정책이 달라지는데 투표의 결과가 순환하게 되는 것을 투표의 역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어느 정책이 채택되는가는 의사 일정 순서에 따라서 결정한다. A, B, C 3개 중에 선택해라고 하면 2개 해서 하나 뽑고 나머지 하나하고 결정을 하죠. 무조건 누가 돼? 뒤에 붙는 애가 이긴다. 그렇죠? 그러면 30번. 기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하나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우리 방금 답을 말했어요. 뭐 나중에 붙이는 애가 무조건 된다. B, C를 투표하고 A하고 투표하면 누가 채택이 돼? 나중에 붙는 A가 채택이 돼. A, C 붙이고 나중에 B랑 붙이면 나중에 붙는 B가 채택이 돼. 답은 1번. 괜찮나요? 시간 확 줄일 수 있다고. 왜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누구를 먼저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붙여요. 이거 안 해도 된다. 왜? 우리는 여기 읽으면서 의사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나중 거가 채택이 되는구만 이라고 하는 공식만 찾아내면 30번 완전 거저먹는 거지. 다음 이제 32번 그거 하러 갈 거예요. 아니야. 투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이 1차원적이고 투표자의 선호가 단일 정점 선호를 나타내면 투표의 결과가 순환하지 않고 다수결이 항상 존재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정책이 1차원적이고 선호가 단일 정점 선호를 나타내면 순환하지 않는다. 정책이 1차원적이다라는 말은 지출 규모만 투표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가지 조건으로만 판단하세요. 뭐 비용이랑 그 다음에 기간이랑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비용만 생각합시다. 위 그래프를 보면 투표자 갑과 병은 갑은 어때요?
돈이 많이 들어갈수록 싫어. 그 다음 어디가 있냐? 병 어디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유일한 정점 신호를 갖는다. 저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됐냐면 갑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선호에 따라서 내려가면 그냥 유일한 정점 신호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 병은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정점 신호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경우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지출의 변화에 따라서 갑은 뭐를 선택할까요? 제일 선호하는 것. A, B, C에서 갑은 A를 선택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순효용. 제일 기분이 좋으니까. 병은 뭐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 을은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C를 선택할 거예요. 그 다음 을 다시는 얘는 C를 선택하겠죠. 괜찮을까? 계속 볼게요. 갑은 A를, 병은 B를 선택할 겁니다. 왜? 갑에게는 정책 A가, 병에게는 B가 국지적으로 볼 때 효용을 극대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을은 A와 C의 국지적 극대점을 포함하는 선호를 갖습니다. 을의 그래프 어디가 있을까? 조금 그러면 시간이 걸려도 얘는 그냥 설명을 할게요. 갑은 저렇게 생겼고 을은요 어떻게 생겼어? 을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저거를 뭐라고? 어디가 있냐? 을은 A와 C의 국지적 효용 극대점을 포함하는 선호를 갖는다.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면 그냥 그런 건가 보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 문제 32번 푸는 거. A, B, C에서 공공지출 수준이 높아질수록 순효용이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날 겁니다. 이러한 경우 단일 정점 신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을은 그렇대요. 을처럼. 이렇게 되면 단일 정점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을 다시는요. 이렇게 되는 것들. 괜찮을까? 잠깐만. 을은 단일 정점이 아니야. 이거는. 을이 V자고 을 다시가 네. 이게 을인데? 네, 을이 그렇죠. 큰일 날 수도 있고. 어쩐지 하면서도 헷갈리더라고요. 죄송해요. 에이씨. 침착해. 괜찮아, 다 날리면 돼. 이 그래프 띄워놓고 할게요. 요게 을이죠. 얘 단일 아니야. 답은요. 요렇게 내려오죠. 얘 단일. 병. 요것도 단일 선호. 그러니까 이렇게 V자로 되면 단일 선호가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됐고.
정책 ABC에서 공공지출 수준이 높아지는 순효용이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점 단일 선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을은 어떻게? 요렇게 V자로 됩니다. 만일 을의 선호가 오른쪽 그래프 점선 을 다시와 같다면 을 다시는 어떤데요?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간다면 각하고는 반대이지만 어떻게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내려갑니다니까 을 다시는 단일 선호를 나타내는 거겠지. 을 다시와 같다면 을의 선호는 단일 정점 선호가 되어서 C가 유일한 국지적 효용 극대점이 되어 투표의 역설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볼게요. 지워졌으면 너무 좋겠는데 갑, 을, 병만 생각할게요. 자, 갑한테 선택하라고 그랬어. 뭐 A 선택할 거예요. 을한테 선택하라고 그랬어. 뭐 B 선택할 거예요. 병은 C 선택할 거예요. 갑한테 물어봅시다. A, B 둘 중에 누구요? 라고 이야기하면 갑한테 A, B 하면 A요. 을한테 A, B 선택하라고? 그리고 병원 반대. 병은 B지. 을은 C고. 자, 을한테 A, B 누구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뭐라고 했어? 을이면 A 선택하겠죠. 병한테 A, B 물어보면 뭐 선택하겠어요? B 선택하겠지. 오케이? 그 다음 갑한테 A, C 선택하라고 하면은 뭐 선택하겠어요? A. 을한테 A, C 선택하라고 하면 C. 병한테 A, C 선택하라면 C 선택. 이렇게. 하지만 B, C 물어보면 갑한테 B, C 물어보면 뭐 할 거야? B. 을한테 B, C 물어보면요. 병한테 B, C 물어보면 그렇죠. A, B 붙여놓으면 A가 이기는데 B가 나중에 붙으니까 다시 또 B가 이기죠. 이게 투표의 역설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나타날 것이다. 어떻게 됐어? 하지만 을이 을 다시로 바뀐다면 단일 정점 선호가 되어서 C가 유일한 국지적 효용적 극대점이 되어 투표의 역설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어쩌고? 니은 찾으러 갈까요? 이 경우에는 뭐가 있어? 답은 4번 되죠? B가 A, C를 각각 2대1로 물리치고 선택될 겁니다. 아까 투표의 역설 맨 마지막 줄에 해놨었던 거. 이렇게. 다수결에 의해 채택된 정책을 A라고 할 때 A에 투표한 다수가 얻는 이득은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 그로부터 소수가 입는 손실은 대단히 큰 경우에도 다수결의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른쪽 표 2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의 선호의 강도를 순효용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에서의 음수는 효용의 손실을 나타냅니다. 자, 갑한테 물어봤어요. 너 정책 뭐가 제일 좋아? 을한테 물어봤어요. 병한테 물어봤습니다. 뭐 둘 다 상관이 없어. 하지만 얘네 셋이 투표하면 뭐가 결정이 될까? C로 결정이 되겠죠. C로 결정하면 A, B는 플러스 6의 효용을 얻지만 병은 엄청난 손해를 보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이 표 띄워놓고 옆에 거 계속 읽으러 갈게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투표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A, B, C 세 가지 정책에 대해 갑을 병이 투표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A에 대해서는 갑 찬성하겠지. B는 병은 찬성하겠죠. B에 대해서는 을 찬성하고 병은 찬성하겠지만 갑은 반대할 거예요. A, B 둘 중에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갑 A에 대해서 자, 요거 A 할까요 말까요? 라고 세 사람한테 물어보면 A 하지. 그렇게 결정 나겠죠. 대신에 뭐라고?
을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겁니다. 같은 논리로 B와 C도 2대1로 결정이 됩니다. B 할래 말래 하면은 갑은 싫어요. 을 괜찮아? 병 괜찮아? 2대1로 결정되지만 갑은 손해를 보고요. C 할까 말까? 갑을 찬성. 병 반대하지만 C 통과. 병은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정책 A와 B만 놓으면 각 입장에서는 자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A, B 둘 중에 뭐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갑은 A만 해야 돼. A랑 B 동시에 하면 마이너스 5야. 그렇죠? 을도 A, B 하면 마이너스 5야. A, B 어떻게 할까? 둘 다 하면 병은 플러스 8이야.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 갑은 무슨 생각할까? A를 할래? B를 할래? A, B 동시에 할래라고 갑한테 물어보면 갑은 A만이라고 대답하겠지. 을은 B만이라고 대답하겠지. 병은 상관없는데 이거지. 그럼 어떻게? 갑하고 을은 병한테 달려가야지. 이렇게 A만 되게 해줘. B만 되게 해줘. 수작 부려야 되겠지. 그래서 같은 논리로 B와 C도 2대1. 정책 A, B만 놓자면 갑의 입장에서는 A가 단독으로 채택되지 않을 바에야 A, B 둘 다 안 되는 게 좋아. 왜냐면 A, B가 동시에 채택이 되면 갑은 마이너스 5니까. 반면 을의 입장에서도 B가 단독으로 채택되지 않을 바에 A, B 어느 것이든 되는 게 안 좋아. 이 경우 갑과 을이 결탁을 해서 갑은 이건 죽어도 싫어. 을은 이건 죽어도 싫지.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 여기로 가자. 왜? 병 엿먹든 말든 우리가 이익이니까 갑하고 을하고 손잡으면 이거 결정해서 병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디가 있냐. 이를테면 갑은 자신의 입장만을 고려하면 A에 찬성하지만 을과의 공조를 해서 A의 반대표 던져. 그러면 정책 A는 2대1이기 때문에 폐기. 을은 B가 참 괜찮기는 하지만 B 싫다고 해. A는 갑은 애초에 싫다고 했겠지. 그러니까 B도 2대1로 폐기. 그러면 C하고 병은 이거 무조건 싫다고 할 텐데 하지만 C는 통과. A, B가 결탁하면 C 통과 병이 곤란해진다. 이렇게. 이러한 결탁 행위를 투표 거래라고 합니다. 투표 거래의 기회가 없다면 A는 어떠한 정책의 순위 효용의 양이 많기만 하면 항상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렇지. 갑은 여기에 찬성 던졌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을도 이거 찬성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반대표 던졌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투표 거래의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투표 거래는 투표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진실된 선호와는 다르게 투표한다. 투표 거래는 자신의 선호를 진실되게 시연하는가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답 찾으러 갈게요. 29의 1번. 투표 거래는 투표자 사이의 결탁에 의해 나타납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해줬는데 어디가 있냐? 투표 거래 어디 나오지? 말이? 여기 있죠. 이러한 결탁 행위를 투표 거래라고 하고요. 투표 거래는 언제 한다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9일 1번. 투표자 사이에 결탁하는 거 맞고요. 투표의 역설이 나타나면 다수결 투표의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죠. 여러 투표자 중 한 투표가 단일 정점 선호가 아니면 다수결의 균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까 저기에 나왔었던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B가 을이지 을. 을의 그래프가 이렇게 가면 투표자예요. 투표의 역설이 나타나죠.
3번 틀립니다. 4번 투표 거래는 투표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겁니다. 있었고 투표 거래가 성립하면 어떤 정책의 순효용이 양이어도 반대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이거 양인데도 반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지. 30번 확인됐고요. 31번에 어디가 있냐? 4번 됐을 테고 32번 확인할게요. 디귿 누구야? 을의 입장에서는 B가 단독으로 채택되지 않을 바에야 A, B 어느 것도 채택되지 않는 게 좋다. 을의 입장에서는 B만 단독이 아니면 A, B 둘이 같이 되면 안 돼. 왜? 순효용이 마이너스 5로 떨어지니까. 32번 답은 A, B가 동시에 채택됩니다. 그 다음에 33번 물어볼게요. 살펴볼까요? 답은 어떤 상태예요?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욕했나 나 지금? 욕은 아니죠? 답은 이렇게 생겼죠? 을은요 이렇게 생겼고 병은요 이 형태로 생겼지? 자, 생각해 봅시다. 일단 1번 을과 병은 각과 달리 단일 정점 선호를 가진다. 이렇게 올라가면 단일 정점 선호 맞나? 맞죠? 이렇게 생겨도 단일 정점 맞나? 맞지? 아까 이렇게 생겼던 거 을이었었잖아요. 을. 얘는 단일 정점 아니었죠. 1번 맞지? 2번 나불병은 투표 상황에서 투표의 역설이 나타난다. 단일 정점을 선호로 하지 않는 애가 하나라도 끼어 있으면 투표의 역설 나타나죠. 3번 답은 A와 C의 극지적 효용 극대점을 포함하는 선호를 갖는다. 양 끝값의 극지적 효용 극대점을 갖는다라는 거는 단일 선호지. 그러니까 3번 맞는 말이죠. C의 값에 대한 선호도가 6으로 바뀌면 얘를 6으로 바꾸면 다수결 투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왜? 어쨌든 이게 6으로 바뀌어도 이 그래프는 이 형태니까. 그렇죠? 이거면 단일 선호 아닌데 단일 선호 아니면 투표 역설 나타나지. 이렇게. 의심스러우면 A, B 둘이 하고 C랑 붙여보고 B, C 한 다음에 A랑 붙여보고 하면 무조건 뒤에 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4번 틀리고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지출 변화에 따라서 답은 뭐를 선택할까? 8번 A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누구? 병은 뭐 선택할까? B 선택하겠지. 그래서 5번도 맞는 거예요. 틀린 건 4. 34번 어휘 문제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3회 나머지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숙제는 4회. 수고하셨습니다.